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오늘은 루시드가 2%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족들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네요. 특히 어린이날 비가 많이 온다니까 약간 속상하네요. 그래도 어린이날 비가 오면 다른 곳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집에서 잘 놀아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인베스터 플레이스 뉴스입니다. 루시드 모터스 색 조사에서 벗어나다. 섹는 루시드 주식에 큰 문제를 지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루시드와와 처칠 캐피탈의 사업 결합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루시드 회사가 5월 8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루시드 주식은 YTD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섹과 전기 자동차 회사 루시드에 대한 스펙 인수 조사를 종료했다고 발표한 후 오늘 루시드 주식이 녹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2월에 루시드는 처칠 캐피탈과의 사업 결합과 관련하여 섹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소환장은 회사의 향후 계획 및 진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조사가 완전히 종료되어 루시드 주식에 대한 주요 악재가 제거되었습니다. 섹는 또한 루시드에 대한 집행 조치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조사는 좋은 시기에 끝납니다. 루시드는 오는 5월 8일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6.76% 증가한 2억 2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지만 4분기 매출 2억 800만 달러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수익성도 여전히 루시드에 손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분석가들은 GAAP EPS 손실이 36센트, 조정 EPS 손실이 41센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까지 회사의 연간 EPS가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추가 추정치는 즉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13억 6,500만 달러의 매출과 1.44달러의 조정 EPS 손실을 예상합니다. 4분기에 루시드는 2023년 1만 대에서 1만 4천 대의 차량 생산을 안내했습니다. 이것은 2만 대에서 2만 2천 대 사이의 차량에 대한 분석가의 추정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지난달 인베스터 플레이스 기고자 파이살 후마유는 루시드 주식을 숏 스퀴즈 후보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루시드는 글로벌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모델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미국 및 여러 유럽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루시드는 2030년까지 10만 대의 EV를 제공하기로 사우디 정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24개월 내에 중국에서의 확장 가능성은 또 다른 상승 요인이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5일 현재 1억 4,340만 주의 루시드 주식이 공매도되었습니다. 이는 21.3%의 유동 비율로 상당한 단기 이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짧은 이자는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20% 이상의 짧은 이자는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큰 악재 하나가 해소됐네요. 공매도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호재 뉴스 기사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나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인베즈 뉴스입니다.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루시드는 앞으로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루시드는 벤츠와 같은 프리미엄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평균 신차 가격보다 높은 87,4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보조금이 있더라도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은 미국인의 부담이 됩니다. 루시드는 보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 47%가 전기차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19%만이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루시드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요 위험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요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우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사 최대 주주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더 싸지면 완전히 인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연준이 금리를 25bp를 올렸는데요. 오늘 시장이 끝나고 패거스트 은행이 59.1% 하락을 해서 은행들이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한 발 늦은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는 생산과 수요를 맞춰야 할 시장 흐름을 금리 하나로만 잡으려고 하는 연준 경기 침체는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물가 인상률 2% 과연 옛날에 정해놓은 기준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